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칼슘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질병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미량 원소 중에서 칼슘이 가장 중요한데요.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냐면 골다공증, 근육 경련, 그리고 근육 통증, 손발 저림, 피로감, 심장 기능 이상 등이 주된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칼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칼슘은 우리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요소이고요. 뼈의 강도와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골다공증, 골연화증 등 뼈 관련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근육 내의 세포 속 칼슘 이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근육 기능에 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즉 칼슘이 부족하면 나의 심장도 멈출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칼슘이 필요합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과민, 불안, 초조함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발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기능이 저하되어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칼슘은 혈액 응고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다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응고되지 않아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슘은 심장 박동을 포함한 심장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장세포의 활동 및 근육 수축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슘 부족으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손발 저림이나 그리고 피로감, 결핍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칼슘 왜 부족할까요? 우리는 음식에서 채워질 수 있는 칼슘의 양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일반이 섭취해야 되는 일일 칼슘량이 1000mg인데요. 한국인들의 밥상에는 칼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는 500에서 600mg, 성인 여성의 경우는 400에서 500mg 섭취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칼슘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가 식품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제품, 생선 또는 해산물, 녹색잎 채소, 두부 또는 콩들,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들을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제품은 우유, 대표적인 칼슘 제품이죠. 우유나 야쿠르트, 그리고 치즈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좀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밀리그램당 우리가 먹는 칼슘의 그 밀리리터가 밀리그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유 250ml를 드시게 되면 칼슘 250mg이 체내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구르트는 200, 칼슘이 같이 200mg, 치즈는 한 장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칼슘이 150mg 들어있습니다. 생선 및 해산물로 보면요. 멸치 10g을 드시게 되면 칼슘 70mg이, 굴 100g에는 칼슘 100mg이, 새우 100g에는 칼슘 70mg이, 녹색잎 채소로 시금치 100g에는 칼슘 100mg이, 케일 100g에는 칼슘 135mg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부와 콩에도 칼슘이 많이 있는데요. 두부 100g에는 칼슘이 200mg, 대두 100g에는 칼슘이 277mg, 견과류와 씨앗은요, 아몬드 28g에는 칼슘이 75mg, 참깨 30g에는 칼슘이 280mg. 제가 이렇게 유제품, 생선, 해산물, 녹색잎 채소, 두부, 콩, 견과류, 씨앗에 칼슘의 함유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우리에게 부족한 칼슘을 섭취하려면 내가 추가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이 우유 더하기 멸치 또는 시금치 더하기 콩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내가 1일 섭취 권장량인 칼슘 1000mg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린 겁니다. 대략적으로 음식과 칼슘 양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칼슘의 양을 이만큼 갖고 있어도 내 몸이 흡수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실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칼슘의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우유를 먹으면 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할까요? 이 원인은 동양인의 90%가 바로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는 게 유당불내증인데요. 유제품을 섭취하고 이 유제품이 소장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소장에서 분해가 잘 되지 못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는 락타아제라는 유당 분해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 효소가 유제품을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락타아제는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하고요. 만약에 이 락타아제가 부족하게 되면 남은 유당들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대장에서는 이 유당에 대해서 발효가 되고, 그럼으로써 가스라든가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우유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유나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등과 같은 식물성 우유로 대체해서 칼슘을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질병이 바로 뼈 관련 질환입니다. 칼슘 부족이 장기화되면 뼈에 있는 칼슘이 지속적으로 소실이 되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뼈에 통증도 발생해서 좀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뼈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허리가 굽거나 아니면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바로 이 질환에서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칼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잘 붙지 않는 어떤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내 몸에 칼슘을 잘 채우고 꼭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칼슘이 많은 식품들을 섭취해도 내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칼슘의 섭취를 돕지 못하거나, 또는 섭취하는 식품의 가공률이 떨어져서 흡수율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나의 장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서 칼슘이 채워지지 못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식품 보조제를 추천을 드리고요. 꼭 킬레이티드 공법으로 돼서 흡수율이 높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칼슘 보충제의 종류는 칼슘 탄산염, 칼슘 글루코네이트, 칼슘 락테이트, 칼슘 구연산염, 해조칼슘, 칼슘 아스코르베이트 등 다양한 칼슘들이 있는데, 칼슘은 저렴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비싼 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흡수율이 좋고 공법이 잘 되어 있는 칼슘을 꼭 잘 알아보고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칼슘은 전체 체중의 약 1에서 2%를 차지합니다.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요. 남은 1%가 혈액 및 근육과 세포 사이에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에 불과한 칼슘이 부족해질 때 뼈에 있는 99%의 칼슘에서 빼오게 되는데, 이때 빼오는 게 필요한 양만큼 딱 맞춰 빼오는 게 아니라 왕창 빼오게 됩니다. 뼈의 칼슘 손실이 그렇게 금방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내 몸에 칼슘을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칼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이 무려 147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